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윤테크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태블릿을 많이 구매하고 구매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학생분들께서는 어떤 태블릿으로 공부를 할까 고민하고 계실 거고, 직장인분들께서는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 해야겠다 라고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자, 태블릿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중국산 태블릿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갤럭시 탭이 있죠. 그 중에서 갤럭시 탭만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신제품 라인업 위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S펜의 탑재입니다. 일반적으로 태블릿을 사면 다 동봉이 되어 있어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펜슬을 따로 사야 하고 중국산 태블릿들도 동봉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갤럭시 탭만 유일하게 기본 펜이 동봉되어 있고 펜슬의 퀄리티가 또 상당히 좋습니다. 필기를 해보면 필기감으로는 사실은 아이패드보다도 저는 앞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이패드 유저들께서도 S펜을 직접 사용을 해보면 이거 필기감만은 이쪽이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평가를 자주 내리고는 합니다.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을 따로 구매하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도 상당히 있는데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노트가 써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아이패드에 있는 서드파티 앱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용을 해봐도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인 만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해외 모델 같은 경우는 AS를 받으려면 직접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권역 내에 한 군데씩 밖에 없어서 가면 막 오래 기다리고 해야 돼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곳곳에 AS 센터가 있기 때문에 쓰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손쉽고 빠르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원 UI를 개발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유저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체적인 판올림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3년, 4년, 5년까지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북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태블릿을 세컨드 스크린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태블릿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보조 모니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제는 생태계를 만들어냈고 태블릿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정품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키보드 하나, 폴리오 케이스 하나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키보드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요. 따로 떨어지는 킥스탠드 방식이 있고 붙어있는 슬림 키보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 하나 개발을 하고 출시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유저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액세서리를 출시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제품은 S9 시리즈 전 제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9 FE 시리즈도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FE 구매자분들께서도 9 시리즈의 정품 액세서리를 호환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현존하는 태블릿 중에서 가장 큰 태블릿이에요. 자, 이 제품은 사용을 해보시면 해본 사람들만 아는 개운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노트북이 16인치 투인원인데 여기에다 지금 겹쳐 놓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의 육박할 만큼 14.6인치 대화면을 자랑합니다. 12인치, 13인치 울트라북도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께서 갤럭시 탭 울트라 라인업을 한번 써보시면 정보량과 제공해주는 사용자 경험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스플릿 뷰를 사용하시는 분들, 노트북에서도 문서를 2개 띄워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5인치를 쓰면서 뭔가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블릿은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14.6인치를 해놓고 가까이서 본다?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갤럭시 북과 연동해서 세컨드 스크린으로 사용을 할 때 보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메인 모니터가 2개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작업 효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S9 울트라만의 특징, 일반적인 태블릿들보다도 더 얇아요. 다른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을 비교하더라도 울트라 쪽이 더 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얇게 만들면 이게 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블릿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이러한 기술력은 상당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울트라 라인업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요. 1테라 대용량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갤럭시 탭 라인업 안에서 256, 512까지는 있는데 1테라는 울트라에만 존재를 해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편집을 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1테라 옵션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1테라를 선택했을 때는 램도 16기가로 올라갑니다. 태블릿에서 1테라에 16기가면 진짜 뭐 스펙으로는 깡패죠. 자, 제가 울트라에서 추천하는 액세서리는 3가지 정도입니다. 가장 먼저 아웃도어 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가로 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영상 시청을 하실 때 원하는 각도로 만들어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키보드 북커버입니다. A 시리즈까지는 슬림 키보드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형태가 오히려 불편하다, 공간도 더 차지하고 별로다 생각을 했는데 9 시리즈에서는 개인적으로 슬림 키보드보다 이 키보드 북커버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마우스 패드 쪽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졌고 이 뒷부분에 힌지로 되어 있는 형태가 상당히 또 쓰임새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떼놓고 뒷판만 붙여서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이 뒷판도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평평하게 놓고 쓰실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스마트 북커버입니다. 이 제품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상당히 극찬을 했었던 모델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석으로 딱 붙는데 이게 가로 세로 거치를 다 해줘요. 이 대화면을 세로로 거치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진짜 매력적이었고 이거는 꼭 써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리디북스나 뭐 밀리의 서재 이런 거를 띄워놓고 책을 본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12.4인치대에 속해 있는 S9 플러스 제품과 S9 FE 플러스 두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S9 플러스 제품을 언박싱하고 리뷰하면서 칩셋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지만 전반적인 최적화가 좋다, 그리고 LCD 품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12.4인치의 기본적인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일을 하면서 스플릿뷰를 띄워야 한다고 하면 그 멀티태스킹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트라를 구매하면 더 좋죠. 그런데 너무 비싸고 크고 무거우니까 나는 조금 더 합리적이면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2.4인치로 들어오시면 맞아요. 이보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뭔가 답답할 겁니다. 하나만 띄워놓고 하기에는 쾌적하고 문제가 없지만 2개 이상을 띄워놓고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분명 12.4인치의 장점이 발휘가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화면 비교입니다. 9 플러스는 OLED 모델이고 9 FE 플러스는 LCD 모델이에요. 자, 그러니까 LCD에 대한 품질이 OLED보다는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밝기나 여러가지 시인성에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기존에 7 플러스, A 플러스는 보여드리면서 생각보다 LCD 품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제품도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OLED보다는 밝기가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이 LCD 품질 때문에라도 9 FE 플러스 모델을 추천하는 바인데요. 이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이 정도 LCD 품질이라고 하면 굳이 OLED를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징에 들어가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에서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태블릿에서 가장 많이 스펙적으로 차이를 두는 게 디스플레이하고 사운드입니다. 자, 그런데 디스플레이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사운드는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9 플러스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쿼드 스피커 탑재를 하고 있고요. FE 플러스 같은 경우는 듀얼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9 플러스로 가셔야 하고요.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FE 플러스를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플래그십과 FE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퍼포먼스적인 작업을 많이 한다, 태블릿이지만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고 멀티태스킹을 2개가 아니라 막 3개, 4개까지도 돌려야 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9 플러스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이 더 있더라고요. LCD하고 OLED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둔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설정에 와서 보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9 플러스는 10분이고 9 FE 플러스는 30분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OLED 쪽은 역시나 번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시간 켜둘 수 없게 제한을 해뒀습니다. 반대로 LCD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켜져 있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30분까지 허용 시간을 늘려놓은 점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S9 기본형과 S9 FE 두 가지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9 기본형 라인업은 11인치 제품인데요. 태블릿을 구매한다, 무슨 사이즈를 구매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다 라고 할 때는 사실은 11인치를 구매하시면 돼요. 제가 11인치는 인치가 스펙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면에서 만족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이동할 때도 편리하고 책을 볼 때도 좋고 브라우징을 할 때도 막힘없이 잘 됩니다. 반대로 더 큰 사이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작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이동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11인치 제품이 아니면 가방에 넣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거기다가 태블릿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본체만 들고 다니시지는 않죠. 케이스도 넣고 때로는 파우치에 넣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사이즈에 대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11인치 제품 군부터는 억지로 한다면 게임도 가능합니다. 12.4인치는 이렇게 들고 뭔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11인치는 세로 모드로 들고 양손으로 컨트롤 한다고 하면 엄지손가락으로 하단부를 모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채팅을 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할 때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리고 들고 보더라도 이 무게감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냐, 멀티태스킹보다는 한 가지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시고 한 가지가 끝나고 다음 걸 또 사용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들고 다녀야 하는 분들, 태블릿을 태블릿처럼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11인치형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9 기본형은 OLED고 FE 모델은 LCD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같은 화면을 봐야 되는 분들께서는 LCD인 FE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A 라인업의 최신형 제품이에요. A9 플러스 제품인데요. A9 시리즈가 나올 때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A9과 A9 플러스 두 가지로 나왔는데 A9은 8인치대 제품으로 현재 태블릿 시장에서 게이밍용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사이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A9 기본형은 B2B 모델로 빠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은 구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A8이라고 불리는 제품과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1인치 제품이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S9 기본형 모델과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거의 동일해요. 자, 두 제품의 스크롤을 보시면 약간의 최적화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A9 플러스가 약간 더 시원시원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두 가지 제품이 밝기는 앞선 S 시리즈보다 확실히 좀 어둡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빠릿빠릿한 측면에서는 A9 플러스는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아요. A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S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 시리즈는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태블릿을 구매할 때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보통은 컨텐츠 소비용이에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강의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 A 시리즈 제품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A8은 리뷰를 하면서 최적화는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다시 봐도 A8의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밝기의 문제가 아니라 색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A9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멀쩡해요. 밝기는 좀 아쉬운 게 맞지만 컨텐츠 소비용으로 디스플레이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가격대에서 중국산 태블릿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갤럭시 10만의 장점, AES, OS 업그레이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 가치만으로도 삼성 태블릿 A9 플러스를 구매할 값어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A 시리즈도 기본적인 북커버는 제공을 하고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액세서리를 구매하시고 블루투스 키보드는 서드파티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갤럭시 탭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레노버 태블릿이 상당히 성능적인 측면에서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가성비라는 단어가 삼성 태블릿에는 이제 어울리지 않게 됐죠. 컨텐츠 소비형으로 접근하는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중국 시장에 좀 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태블릿이 가지고 있는 단점 또 한 가지, 서드파티 앱들이 아직 조금 파워풀하지가 않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기기 자체도 좋지만 그 앱스토어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기 때문에 유저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보는데, 삼성 노트나 퀵시에어 등등 자체 개발 앱들은 상당히 좋은데 서드파티 앱들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에는 뭔가 생산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만한 앱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삼성이 생태계 구성을 하면서 서드파티 앱들이 개발될 수 있게끔 조금 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삼성 갤럭시 탭에 대해서 신제품 위주로 다양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장단점을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갤럭시 탭은 과연 뭘까 결정을 내리셨다면 롯데홈쇼핑과 함께 준비한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매까지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